의문의 빈집에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에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불에 탄 집, 원인은 방화였습니다. 꽁꽁 닫힌 집에 과연 누가 불을 질렀단 말인가? 일단 현장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새까맣게 탄 주방의 모습, 해운대 소방서가 제공한 사진. 그리고 특히 이 인덕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정말이지 위험했습니다. 주방 벽도 이렇게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상당히 주방이 망가진 모습. 소방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누군가가 불을 지른 방화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문은 꼭꼭 잠겨 있었다. 자연 발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 외부에 침입 흔적은 없었다. 누가 불을 질렀냐는 겁니다.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그제 오전 9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원룸 A씨가 출근을 했는데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연기를 본 이웃이 119에 신고를 했고 10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미스테리한 것은 문은 모두 잠겨 있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화재 원인이 방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방화범의 정체가 나왔어요. 경찰이 지목한 방화범은 주인 A씨가 출근한 사이 혼자 집에 있었던 야옹이었어요. 야옹. 이 야옹이 버릇 좀 고쳐야 될 거예요. 인덕션의 전원을 고양이가 눌러서 인덕션이 이게 작동된 거예요. 냄비도 없이 인덕션 작동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나죠. 그 위에 있었던 종이 상자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로 번진 겁니다. 이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저희 집 야옹이가 그 전기레인지 버튼을 눌러서 불이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라고 경찰 조사에서 실토를 한 겁니다. 결국 범인은 고양이였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8월 송파구 오피스텔에서도 불이 났는데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고 원인은 고양이였어요. 같은 해 12월 대전에서도 화재가 났고 41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범인도 그때 고양이였습니다. 당시 안타깝게 고양이는 숨졌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고양이는 무사하다고 해요. 고양이가 도대체 어떻게 인덕션을 작동시킨 것이냐. 그래서 저희 채널 A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고양이 발로 작동이 돼요. 고양이는 황당한 표정. 고양이 발에도 인덕션은 작동한다. 이게 고양이 핥아도 작동이 돼요. 이게 다른 애완동물, 도마뱀이나 거북이는 작동을 안 하는데, 이게 고양이에는 인덕션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양이는 황당한 표정. 인덕션이 지금 이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애묘인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양이에 작동하죠? 수의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피부 조직이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비우시게 될 때는 잠금 장치를 한다거나 이제 전원을 차단한다거나 이제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 교수님, 네. 이거 완전 반전이네요. 이 고양이 발이 사람과 비슷하다고요, 피부 조직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화재가 나고 나서 외부에서 사람이 침입한 적은 없었다.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들어온 적은 없는데 그런데 생물체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제 고양이가 이제 그 역할을 한 건데요. 지금 전기 레인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 그래가지고 가스레인지보다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덕션들 요즘 많이 바꾸세요. 예.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이 버튼을 누르는 이 터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함으로써 저게 이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조심을 한다고 그 인덕션 위에다가 이제 종이 상자를 놔뒀는데 유감스럽게 이제 고양이가 이제 그걸 치우고 이제 누르는 바람에 오히려 종이에 종이 상자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이제 커졌고요. 위에 이제 후드까지 이제 불이 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전원을 갖다가 빼든지 아니면 코드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해두고 외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양이 발이 사람의 피부 조직과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이 누르는 것으로
인덕션이 인식을 한다는 건데 여태까지 뭐 사례가 고양이 화재 사례가 꽤 있었어요, 인덕션. 근데 왜 강아지는 없나요? 이 강아지도 물론 생물체이기 때문에 저걸 갖다 한번 뭐 실험을 갖다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할 텐데요. 네. 이게 피부가 직접 닿는 거하고 이제 그 뭐 강아지나 이런 거 이제 발톱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닿는 거하고 이런 건 이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뭐 강아지도 가능한지 그런 건 한번 또 실험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아지는 보통 저기 올라가진 않죠. 고양이가 좀 잘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수 변호사님. 예. 고양이 과실 치사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실수로 불이 났으니까 예. 실화입니다. 실수로 불이 났다. 네, 실화. 형법에 실화죄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고양이가 실수한 거니까 고양이를 처벌하느냐? 예. 그렇진 않고요. 고양이는 형벌을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예. 고양이를 기르는 주인의 실수입니다. 고양이 주인의 실수다. 네, 따라서 그 주인이 실화죄를 범한 거예요. 특히 또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과거에도 이 고양이 때문에 불 날 뻔했다. 그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화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내 집인데, 예. 내 집인데 내 실수로 불이 났다고 해도 이게 범죄냐? 그러게요. 네.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네,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예. 또한 공공의 위험을 이제 야기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재산적인 피해,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 소유의 또는 본인이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그 주거 내에서 발생한 그런 화재라 하더라도 실화죄에 해당하고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다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기관이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예. 또한 그 이른 시간 내에 소화가 됐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일단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책임 묻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뭐 고양이들한테는 올라가지 마라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곽 교수님 요즘 계속 이런 유사 화재 사건들이 고양이로 인한 네네. 계속 빈도가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덕션 회사들에서 뭔가 좀 묘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양이의 이제 발바닥 이게 예. 사람의 손의 구조와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고양이 같은 경우 또 이제 땀샘이 있으니까 고양이 발바닥에 땀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인덕션 기계는 이것을 사람의 손과 같은 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같이 이제 버튼이 이제 작동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이걸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너무 최첨단인가요? 가스레인지 기능인데.